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금으로 구입한 관용차, 그리고 시청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 이 관용차와 공무원이 시장이 아닌 시장 부인을 수행하는 데 동원됐다. 자,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 일정이라면 또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임선웅 기자의 보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5일 오후 남구청 야외 주차장에 부산시청 관용차 SM7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금 3,920만 원을 들여 구매한 이 차의 용돈, 부산시 귀빈에 대한 의전. 오후 4시쯤 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오고돈 부산시장의 부인 심상혜 여사의 짐을 관용차 뒷좌석에 갖다 놓습니다. 6급 공무원 옆에 있는 남성, 관용차 운전기사로 역시 시청 공무원입니다. 약 20분 뒤 심 여사가 구청에서 나와 관용차에 탑니다. 6급 공무원은 차 뒷좌석의 문을 열고 닫아주기도 합니다. 심 여사는 광안대교를 건너 오후 4시 40분쯤 해운대 센텀시티의 한 상가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15분 정도를 머무른 심 여사는 다시 관용차에 올라타 부산시장 관사로 복귀했습니다. 시장 부인의 개인 일정에 부산시가 세금이 투입 지급되는 관용차와 공무원을 지원하는 현장이 확인된 겁니다. 이에 대해 심 여사는 남구청에서 열린 양성평등 행사에 참석한 건 맞지만 해운대 센텀시티를 갔던 일은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의 정기 휴관일이었던 지난달 3일, 심 여사는 지인 10여 명과 미술관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미술관 방문에 앞서 심 여사는 이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모든 일정에도 부산시는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지원했습니다. 사적인 일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심 여사는 공적인 성격의 모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모임의 멤버, 또 나눴던 대화 등을 공개해 줄 수 있냐고 묻자 부산시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과의 만남이었다는 답변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전국 3대 홍등가로 불리던 부산 완월동의 폐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해운대와 사상구에 있던 곳도 모두 문을 닫고 완월동은 이제 마지막 남은 홍등가인데요. 시민사회는 이곳을 공익개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상과 예산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불빛이 어두운 밤길을 밝히던 곳. 우리나라 최초의 집창촌으로 전국 3대 홍등가로 꼽히던 완월동입니다. 이곳 일대는 1980년대 200여 곳의 성매매 업소가 성행했는데요. 지금은 42곳으로 줄어 암암리에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사상구 포프라마치, 올해 초 해운대 609 등이 잇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이제 부산에선 유일하게 완월동만 남았습니다. 어린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더라고. 이게 없으니 좋지 뭐. 우리 생각에는. 성매매 방지법 시행 후 예산과 업주 반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폐쇄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됐습니다. 문제는 개발 방식. 해운대 609엔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민간 개발 방식이 도입됐고 사상구 포프라마치엔 지자체 주도로 공용주차장 등 주민 복지시설이 조성됐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의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한 어떤 도시 재생이라든지 공공적 목적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산 시민의 어떤 공적인 공간으로서 완월동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영업 중인 성매매 업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걸려 있어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부산시와 서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거기에 대한 기부 보상은 없고요. 향후에 안이 잡히게 되면 또 상인의 주도로 내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완월동 폐쇄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소상공인 기획보도, 오늘은 전통시장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온라인과 마트 쇼핑이 일상화된 요즘,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변화를 꿈꾸는 전통시장이 많을 겁니다. 시장 상인분들은 오늘 보도를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권의 책과 책상, 의자를 갖춘 이곳은 기장시장의 고객 쉼터입니다. 쉼터 바로 옆은 개국을 앞둔 라디오 방송국으로 시장의 각종 정보와 음악 등을 고객들에게 들려주게 될 곳입니다. 전통시장으로는 드물게 대형 관광버스가 주차 가능한 주차장도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환경 개선이 시장에서 많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휴게실이나 방송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님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좋아하고 우리 상인들이 가지는 자부심이 많이 있습니다. 기장시장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육성 프로그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2년 동안 10여억 원이 투입됐고 시장 상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단이 함께 고민하며 이 같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과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시장을 찾을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특성화하고 그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부산에서 전통시장 육성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곳은 모두 16개 시장입니다. 최대 6개월, 시장 한 곳당 1,500만 원이 지원되는 첫걸음 컨설팅 시장 8곳, 기장시장 등 4곳은 문화관광형 시장, 구포시장은 2년 동안 최대 20억 원이 지원되는 지역 선도시장으로 변화를 모색 중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면시장 상가 2층, 서면시장 청년몰이 위치한 곳입니다. 음식점과 사진관 등 작은 매장 18곳이 운영 중입니다. 청년 사업가 오연호 씨가 이곳에 마카롱 매장을 연 건 2년 전으로 창업 교육부터 인테리어, 제품 포장 디자인, 2년치 월세까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손해는 안 본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도전을 해보면 분명히 남는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통시장은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청년 상인들의 전통시장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몰 사업은 서면과 국제시장 2곳이 운영 중이고 부산 남문시장도 개장을 준비 중입니다. 전통시장 육성 사업과 청년몰 모두 내년 사업 대상자 지정을 위한 과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정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도 상인들에게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전통시장은 170여 개, 노점상과 종업원, 상인까지 4만 5천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요즘처럼 각종 미디어가 범람하는 시대에 지역방송은 참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경주 지진이나 강원도 산불 보도에서 보듯이 지역민들을 대변할 언론 매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례 없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에 김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중앙집권적 사회. 지역 언론 역시 열악한 재정 등으로 그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다양한 플랫폼을 타고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데 지역민들의 뉴스 소비에는 여전히 중앙미디어의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 언론의 미래 전략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언론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 분권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 언론이 어떤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적인 그 흐름인 자치 분권과 함께 발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법 개정인데 우선 방송법의 지역성 개념을 명시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시됐습니다. 나아가 지역방송특별법에는 지역방송 발전기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중앙과 지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지역방송의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방송위원회 같은 기관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 전반을 이런 인터넷, 모바일, 유튜브, OTT 이런 시대에 공공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로 법에다 명시하는 게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지역방송이 다양한 시민 참여 모델을 시도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절기상 대서인 오늘 부산지방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표 지점인 대청동이 29.8도, 금정구는 33.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로 예상돼 오늘 밤 열대야에 가까운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과 모레 새벽 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했습니다. 부산시가 일본 정부와의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경제 제재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부당한 경제 제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주관하는 한일 교류 행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일본의 주요 도시들과 교류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한일 시도지사 협의회와 조선통신사 재현 행사 등 대표적인 행사만 10여 건에 달합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어제 동구 초량동 일본 영사관에 출입증을 받고 도서관에 들어간 뒤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인 21살 양모 씨 등 6명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한 경찰은 8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어젯밤 이들을 귀가시켰습니다. 한편 일본 영사관은 당분간 일반인들의 도서관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운대 초고층 건물 LCT 공사장에서 새벽 시간 이루어진 헬기 작업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부산항공청에 따르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오늘 새벽 5시 반부터 1시간 30분 동안 헬기를 동원해 꼭대기에 설치된 크레인을 철거했습니다. 헬기 소음 탓에 인근 주민과 호텔 숙박객이 새벽잠을 설치는 등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부산항공청은 헬기가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하지 않고 통과한 정황을 확인하고 항적을 분석한 뒤 시공사의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부전역에 KTX 지하 정차역을 건설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에 맞춰 부전역에 KTX 지하 정차역을 신설해 복합 환승센터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상 구간의 폐선 부지에는 도심 숲길을 조성하고 기존의 구포역은 도시철도 덕천역으로 옮겨 통합 역사를 세울 예정입니다. 부산과 강릉을 잇는 동해선 전철이 오는 2022년 개통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비 4,875억 원을 투입해 부산에서 강릉에 이르는 동해선 전 구간에 대해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동해선은 부산 포항 구간과 동해 강릉 구간에서 전철로 운행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포항 동해 구간의 전철화를 위해서 오는 24일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합니다. 포항 동해 구간이 개통되면 동해선에는 차세대 고속열차인 EMU가 투입돼 부산 부전역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하루 6차례 전철이 운행됩니다.